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리니어 어텐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강의 자료는 제가 이제 11월 8일 이제 그때 업로드를 했던 강의 자료고요. 아마 트렐리스 네트워크라는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수업에서 RNN도 배웠고, CNN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CNN은 우리가 뭐 엄청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제 4학년 학생들이고, 그러면은 좀 많은 분들이 이미 CNN을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CNN을 그래도 잠깐이지만 하기는 했었죠. 그다음에 트렐리스 네트워크 하면서도 한 번 더 했었고, CNN for Sentence도 하면서 CNN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배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 이제 뭐랄까요? 정말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냐?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새로운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좀 굳이 이제 이런 좀 최근 논문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트렐리스 네트워크는 CNN과 RNN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CNN으로 우리가 RNN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사실 제안해 준 논문인 거죠. 사실 이 트렐리스 네트워크 자체가 막 엄청 지금 뭐 학회나 뭐 기업에서 막 엄청 많이 쓰인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어디까지나 좀 우리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CNN과 RNN이 연결될 수 있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RNN과 트랜스포머가 또 연결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는 그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제 우리가 뭐 RNN 있고 그다음에 그죠? 뭐 트랜스포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제 RNN은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뭐 RNN은 뭐 죽었다. 뭐 트랜스포머 영원해라. 뭐 그런 말들 또 하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들이 일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두 개가 뭐 그렇게 굳이 크게 다른가? 그다음에 트랜스포머라고 과연 이게 영원할까? 그 뒤에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나온다고 하면 또 그게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를까? 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네, 그 생각은 이제 저는 뭐 계속 들고 있고요. 즉,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이제 흐름을 좀 알면은 미래에 또 뭐가 나오면 좋을지 우리가 더 예측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를 이제 다 통합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꼭 뭐 그게 CNN과 RNN과 뭐 트랜스포머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형태든 이제 여기서 뭔가 좀 이미지나 그다음에 NLP나 이제 좀 시계열 타임 시리즈 데이터나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잘할 수 있는 좀 하나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좀 개인적으로 들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딥마인드에서 이제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다 처리해 주기 위한 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도 우리가 뭐 CNN과 RNN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고 RNN과 트랜스포머 연결 관계를 살펴봤으면 사실은 또 CNN과 트랜스포머 연결 관계도 이제 있어요. 다른 연구에서 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가운데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네. 뭐 누군가가 이제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다 통합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RNN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쓰는 알고리즘 아닌가요? CNN이라고 해서 CNN 이제 더 이상 많이 안 쓴다고 하던데 우리가 꼭 배워야 되나요?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옳지 못한 이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CNN, 뭐 RNN,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옛날만큼 많이 쓰이진 않지만 트랜스포머가 또 이런 과거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런 과거 알고리즘에 좀 이제 철학을 이어 담아서 트랜스포머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나이브 베이지나 그죠 뭐 SVM,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한창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그다음에 그런 철학들은 계속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이제는 더 이상 안 쓰는 모델이라고 해서 그 모델을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거기서 또 엣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트랜스포머는 알지만 뭐 SVM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SVM도 알지만 뭐 커널은 또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최근 연구들만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인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 뭐 나쁘진 않은데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들도 원리까지 다 알고 있으면 이제 그것과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들을 이제 융합해서 또 새로운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뭐 그죠 뭐 역사가 분들이 이제 뭐 역사를 이신 자에게 뭐 미래는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역사를 통해 역사가 또 뭐 그런 말도 하죠. 역사가 뭐 미래를 보는 뭐 거울이다. 근데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머신러닝에서도 이제 그 말은 저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가끔씩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90년도에 나온 논문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제 90년도에 이제 실린 논문들을 한번 보면 생각보다 최근의 연구랑 크게 안 달라요.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안 좋다. 이제 그런 말은 이제 우리 생각을 안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절대 저는 뭐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런 이제 어그로를 끄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의 이제 수업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이제 트랜스포머랑 RNN의 이제 두 개가 어떻게 좀 연결되는지. 근데 그 전에 실제로 이제 트랜스포머의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한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부분은 이제 트레일리스 네트워크고요. 네, 최근에 이제 트레일리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친구가 있는데 되게 뭐 인상이 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트레일리스 네트워크라는 게 좀 이제 이야기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를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트레일리스 네트워크를 제가 설명하면서도 학생들이 이제 좀 흥미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약간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이제 원래 저희 주제로 넘어가면은, 이 논문은 이제 작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작년에 ICML에 실린 논문인데, 일단 뭐 제목 자체는 트랜스포머스 RNS라고 되어 있죠. 즉, 트랜스포머는 그냥 RNN이다 라는 말을 지금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논문에 약간 뭐 메인 포인트가 이제 제 생각엔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을 좀 이제 개선을 해준 논문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트랜스포머는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뉩니다. 그죠? 그죠? 여기 뭐 어텐션 블락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어텐션 블락에서 나온 결과랑 이렇게 더해 가지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죠? 또 여기서 또 피드포워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 와이즈 피드포워드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올라온 값 더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이런 구성 요소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많이 봤죠? 우리가 많이 본 형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본 형태. 즉 이제 뭐 쿼리가 있고 이 쿼리랑 여러 개의 키들이랑 이렇게 막 비교해가지고 그죠? 다 프로덕트로 막 비교해가지고 소프트맥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텐션 웨이트를 구했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배웠던 거를 결국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특별한 게 있진 않습니다, 사실. WQ, WK이므로 또 우리가 다, 그죠? 알고 계시는 거. 자, 이런 트랜스포머를 잠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도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절대.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에게 일단 인풋으로 주어지는 게, 일단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뭐, 지금 뭐, 배치 사이즈랑, 일단 뭐, 나머지 것들 일단은 제외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에 대한 길이, 즉, 한 문장의 길이, 문장의 개수가 아닙니다. 한 문장의 길이에요. 문장이 몇 개 있다가 아니라 문장 안에 단어가 몇 개 있냐를 막 의미하는 거. 즉, 시퀀스의 길이, 타임스텝의 개수가 여기 나와 있는 라지 n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 타임스텝마다 이제 F 디멘전, 즉 워드 인베딩이 F 디멘전이다 생각해 주세요. 워드가 n개 있고 하나의 문장 안에 워드가 n개 있고 그다음에 한 워드가 이제 F 디멘전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텐션 해주고, 그죠? AL이 여기서는 이제 어텐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이 들어오면 어텐션을 해주고, 그죠? 어텐션 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랑 이제 더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다음에 또 피드 포워드 이제 넘어가고, 그 과정이 이제 여기에 적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거는 어떤 거냐면 어텐션 블락. 이제 우리가 어텐션 코드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텐션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제 정말 좀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어텐션을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QKT, 그죠? 소프트맥스 하고 그 웨이트마다 이제 밸류 값을 이제 웨이트 썸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나와 있는 Q라는 거는 이제 자, 우리가 모두 다 일단 얘랑 다 히든 디멘션이 F죠. 꼭 같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같다라고 가정. 그럼 Q는 n by F, 그죠? K는 K도 n by F니까 K의 트랜스포즈는 F by N이죠. 그죠? K의 트랜스포즈는 F by N. 자,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면 n by n이 되잖아요. n by n. 이렇게 n by n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소프트맥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펜을 잠깐만요. 펜을 네. 자, n by f 그죠? 그 다음에 f by n 얘가 q고 얘가 k의 트랜스포즈고 이렇게 해서 이제 n by n을 만듭니다. qkt로. 자, 그럴 때 그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 연산의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몇 행렬이 있다. A 사이즈 B, 그다음에 B 사이즈 C, B by C가 이렇게 있다. 근데 A, B, C가 이제 연산량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얘는 그러면 N, F, N, 즉 N 제곱 F가 연산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즉 N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N 제곱에.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시면 여기 N by N을 우리가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n by n을 저장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메모리도 여기서 n제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n이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n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게 요건데 여기서 n이 의미하는 거는 단어의 개수 또는 이제 타임 시리즈 타임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자, F는 우리가 히든 디멘션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면 돼요. 이제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모델의 사이즈를 확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N은 한 문장의 길이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엄청 인위적으로 일부러 뭐 뒤에 걸 보지 않는 이상 얘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고, 얘가 이제 제곱으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픈 AI에서는 이제 과거에 한 18년쯤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트랜스포머인데 리니어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는 어떤 점을 이제 풀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20년에 와서 풀린 거죠. 지금 얘를 어떻게 하면 ON으로 바꿔줄까? 인 겁니다. 결국. 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결국에 이제 어텐션이라는 거는 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텐션 원래 이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거. 그죠? 자, 원래 이건데 얘를 우리가 다르게 쓰면 그냥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요? 원래 이제 Q가 이제 N by F. 그죠? K의 트랜스포즈가 F by N이라고 하면 그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I라고 적혀져. I. 즉 얘는 그냥 이제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그냥 이제 하나를 우리가 하나 찍었다. 쿼리 하나 찍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I라는 인덱스가 딱 특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결국에는 이제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기 나와 있는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즉,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잡으면 결국에는 소프트맥스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소프트맥스가 애초에 생긴 게 요거니까. 결국 소프트맥스 생긴 것 자체가 애초에 요거였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이 작업을 우리가 왜 해주냐? 결국에는 얘를 이제 시뮬러티로 이렇게 가져왔는데, 진짜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언제? 왜냐하면 시뮬러티가 요거일 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왜 같은 걸 이렇게 어렵게 썼냐? 이 논문에서는 자, 시뮬러티가 뭐 그냥 시뮬러티인 거지 반드시 꼭 무조건 이 형태를 써야만 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던 거고 그거는 이제 여기 익스포넨셜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였지 두 개의 곱이 익스포넨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형태였던 거지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 시뮬러리티를 이렇게 계산하자 얘로 계산하자입니다. 얘로. 즉 원래는 심의 QIKJ가 그죠? 얘가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얘로 쓰자. 입니다. 여기서 파이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요. 렐루라는 거는 이제 마치 그러니까 렐루 함수의 좀 이제 지수 형태인데 이런 이제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결국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냐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안에 q도 있고 k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죠? 얘는 파이 요거 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익스포넨셜이라고 생각할게요. 쉽게 생각해서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도록 만든 겁니다. 익스포넨셜 안에 이제 q랑 k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 있어요. 분리가. 이게 핵심입니다. 분리가 됐다. 왜? 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왜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소프트맥스 얘랑 같은 편이 요건데 언제 시뮬러티를 얘로 쓸 때 그럼 시뮬러티를 꼭 이렇게 써야 되냐 그냥 시뮬러티를 이렇게 쓰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 뭐 사실 원래 우리가 쓰던 어텐션이랑 완전히 이제 같아지진 않는 거예요. 왜 형태가 달라졌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시뮬레이트 안 재고 이렇게 시뮬레이트를 재기로 했으니까.
제 소프트맥스,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맥스랑 성질은 완전 달라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 논문 일단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계산할 거예요. 네, 얘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J랑 이제 무관하죠.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Q가 있고 K가 있고 KT, F by N, N by F. 그죠? 그 다음에 V가 있습니다. V도 N by F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래 계산하던 방식대로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요렇게 일단 먼저 계산했죠. 그러면 이제 N by N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산량도 이제 여기서 연산량이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연산량은 NFN이 되죠. 그러고 나서 N by N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N by F랑 곱해주죠. 여전히 NNF가 나옵니다. 그죠? 연산량이 NNF. 그럼 N제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계산하던 대로 계산하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해준 겁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계산하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타임 컴플렉스 어떻게 되죠? F, N, F. 그리고 결과 뭐죠? F제곱입니다. N제곱 매트릭스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얘랑 N by F 곱해봤자 컴플렉스 뭐다? N, F제곱. N by N 매트릭스 나오나요? 안 나오죠. 즉 N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ON이에요, ON.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근데 기존에는 이게 안 됐어요. 이렇게 계산 순서를 원래는 못 바꿨습니다. 왜 못 바꿨냐? 왜 못 바꿨냐면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못 바꾸게 된 이유는 결국엔 원래는 못 바꿨던 이유가 자, 됐습니다. 자, 원래는 못 바꿨던 이유가 요렇게 엑스포넨셜 안에 들어있었어요. 네, 요거 소프트맥스가 딱 여기 걸렸어요. 무조건 얘를 먼저 계산했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개가 엮여있는 형태였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분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V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 얘는 이제 그 제약을 어떻게 풀었다? 아니,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 뭐 L로긴 하지만, 그냥 엑스포넨셜로 그냥 쓰면, 엑스포넨셜 Q, 엑스포넨셜 K라고 쓰자. 그냥 이렇게 분리시켜주자.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얘랑 얘랑 같냐? 당연히 다르죠. 근데 꼭 너네처럼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량이 확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걸 해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몇 개가 더 있죠. 그래서 일단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On으로 줄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먼저 계산해서 N by N 매트릭스를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계산 순서만 바꿔주면 된다. 왜 여러분 매트릭스는 순서를 바꿔서 요거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도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도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연산량은 다릅니다. 연산량. 결과는 똑같지만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 매트릭스의 연산 순서를 바꿔주자. 아, 연산 순서 바꿔주려니까 얘가 엑스포넨셜 안에서 분리가 돼야겠구나. 아, 분리시키자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얘가 이제 L로지만 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ON으로 줄었다 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마스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마스크라는 걸 배워가지고 이제 마스크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마스크를 배웠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디코딩을 할 때 여기에서 미래 시점은 보지 말자.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 시점까지는 이렇게 정보를 보더라도 미래는 보면 안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i번째 아웃풋을 내보낼 거다. 그러면 여기서는 1부터 이제 i번째까지만 어텐션 값을 쭉쭉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i가 적혀 있는. 그래서 여기 i가 적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할 수 있다. 자, 원래는 그냥 n 전체로 우리가 하는데, 그죠? 전체에 만약에 이제 단어 개수가 n개다. 그러면 이제 n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텐션 받아오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i번째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i번째 디코딩 이렇게 하고 싶다. 디코더에서.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너네가 여전히 할 수 있냐? 너네가 말한 방식대로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냥 여기서 i로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정보만 가져오게 하는 업텐션도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타임 컴플렉시티를 ON으로 가지도록 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결국에는 이제 원래 아까 n이었던 게 여기 i로 그냥 바뀐 것뿐입니다. 왜? i번째까지만 우리가 볼 거니까. i번째에 우리가 결과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딱 i번째 시점까지, 처음부터 i번째까지만 볼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얘를 우리가 si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zi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겠죠. 얘가 그냥 si, 얘가 그냥 zi라고 그냥 우리가 명명만 바꾼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교수님 얘네는 뭐 계속 메타임 스텝마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si 플러스 1도 얘가 이제 v의 i 플러스 1 계산할 때는 또 si 플러스 1도 계산해야 되고 v의 또 i 플러스 2에 계산할 때는 또 s의 i 플러스 2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i 플러스 2 이거 하면은 그죠? 점점 이 연산량이 계속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왜? 타임스텝이 점점 길어지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 SI는 SI 플러스 1은 SI에다가 그냥 요 타임스텝만 계산을 한 번 더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얘만 이제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왜? 식을 한번 보시면 지금 i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si면 이제 i까지 구하겠죠. 그러면 si까지 구했어요. 그럼 si 플러스 1이 필요하다. 그럼 si 플러스 1 다 계산할 필요 없이 si 값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당 딱 특정 타임스텝에 대한 새로운 타임스텝에 대한 것만 딱 한번 O1으로 그냥 한번 계산해 주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연산량이 거의 부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계속 우리가 누적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RNN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S0, Z0는 우리가 0으로 잡고 SI랑 ZI는 이렇게 SI-1과 ZI-1에서 이렇게 새로운 값만 이렇게 우리가 추가하면 된다고 했죠. 왜? SI가 요거니까 SI 플러스 1은 여기에다가 I 플러스 한 번째 값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죠? 얘가 이제 뭐 앞에서는 그냥 V로 그냥 표현되어 있던 것 뿐입니다. 똑같은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SI, ZI 이렇게 표현되고 그다음 YI는 자, 우리가 결국엔 이제 어텐션의 결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죠. FL 그죠? 이거 어디서 봤죠?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서 이제 파란색만 우리가 바꿔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아웃풋을 이렇게 내보냈다. 마치 뭐랑 같아요. RNN에서 우리가 그죠? 히든 스테이트, 이제 셀 스테이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랑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웃풋 내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리커런트한 연산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뭐 사실 딱히 좋은 점 없어요. 그냥 트랜스포머 알고 봤더니 이제 약간 어텐션을 약간 변형시켜주면 RNN으로 되더라. 라는 이제 어쨌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RNN은 이제 옛날부터 많이 연구되었던 거기 때문에 RNN을 더 좋게 만들려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그대로 적용시켜 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트랜스포머랑 RNN은 연결이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게 당장은 이제 그래서 뭐가 더 좋아? 라는 말에는 답을 할 수는 없어도 새로운 관점이 열리면서 미래의 후속 연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문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이제 O(n) 스퀘어이던 거를 일단 메모리도 n 스퀘어이던 거를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 O(n)으로 줄인 연구입니다. 사실 이제 이 연구 이후로 O(n)으로 줄인 연구들이 몇 개 더 나오긴 했어요. 네, 더 나오긴 했고 하지만 이제 약간 그 전체 n을 다 보면서 전체 n을 다 고려하면서 이제 컴플렉시티를 이제 O(n)으로 줄인 연구는 이 논문이 처음이고 그래서 이 논문 그다음에 이제 다른 논문들 대비해서 훨씬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논문은 또 RNN하고의 연결관계도 설명해 주니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니까 너무 좋은 연구죠. 실제로 이제 실험 여기서만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파 10이라는 이제 32바이 32바이 이제 3이라는 그죠? 이제 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3072로 이제 하나로 쭉 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n이 큰 거죠. 그죠? 마치 307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 하나의 이미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존의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느려요. 이제 1초에 한 장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일부를 처리하게 되고 여기서 제안하는 논문은 1초에 17장에 가까운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게 기존의 트랜스포머랑 비교하면 이제 4000배가 넘게 빨라진 겁니다. 성능은 이제 거의 사실 유사하거나 오히려 이제 더 좋을 때도 사실은 있긴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타임 컴플렉스를 이제 O(n) 로그 n으로 줄인 연구고요. 원래 소프트맥스 기반의 여기 소프트맥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폼 n 스퀘어인 거고요. 여기서 제한하는 거는 O(n). 굉장히 빨라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중요한 문제 하나 해결했다. n 스퀘어를 n으로 줄인.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트랜스포머랑 RNN의 연결관계를 밝혔다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뭐 저녁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